그러니까 1년 반 만에 갑자기 그냥 떼부자가 된 사람으로 이제 된 겁니다. 580억을 벌었으니까. 감동이 없으시네. 500억 부자가 됐다는데 감동이 없으시죠. 아, 이 그래프를 봐서 그렇구나. 네. 이것만 없었으면 제가 계속 500억 부자인 줄 아시는 분, 지금도 500억 부자인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잘 모르시고.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2,5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2001년도에서 한 3년 이제 한컴 사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네띠앙이라는 회사를 맡아가지고는 아주 이렇게 그냥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 지금 한 2007년까지는 아주 막 형편없게 어렵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20년이 흐른 거죠. 20년이. 그래서 제가 좋게 표현하자면 뭐 한글 컴퓨터로 어쩌고 구원투수였고 뭐 얘기하지만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20년 동안에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공중전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얻었던 경험치들이 결국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신문지상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일자리 어떻습니까? 예?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근데 일자리를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제가 84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졸업할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뭐랄까 뭐 실망이라고 그럴까? 좀 허무하다고 그럴까? 하여튼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허무한 지금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예 졸업을 지금 겁내하고 있어요.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계속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늘어나고 이혼율도 급증하고 요새는 또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이혼율은 좀 줄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백수가 약 400만 명에 육박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지금 졸업했거나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지만 아이들이 있지만 얘들한테 어떻게 희망을 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지금 수출을 그동안에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1960년대에 한 1억 불? 그 1억 불이 언제죠? 언제 1억 불 됐죠?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그래봐야 한 수십 년? 20년? 30년? 그 1억 불 수출했을 때 아마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근데 지금 3,700억 불 정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액은 지금 전 세계 수출 물량의 한 2.7%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700억 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냐 하는 부분에는 좀 퀘스천이 있는 거죠. 특히 지금 경제가 위기에 오고 나서는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는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출이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한 2% 정도 됩니다. 우리 전 세계 GDP에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GDP가 한 2% 정도 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내수도 엄청나게 작은 시장이다. 그게 뭐 옛날보다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대치,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를 수용하기에는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를 보면 지금 이 보호되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이 의료산업이나 농수산업, 교육산업, 이런 뭐 금융산업도 사실은 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는 뭐 중학교 수준이다라는 얘기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의료산업에 지금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가장 우수한 집단이 지금 의료산업에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료산업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뭐 그 정도로 우수한 두뇌들을 투여한 나라가 없다는 거거든요. 의료산업에. 그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투여한 우리 의료산업이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날개를 펴고 확 커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만약 그런 걸림돌이 제거되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좀 더 베풀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굉장히 보호받으려 하고 이렇게 뭐랄까 좀 도전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지금 그 일자리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관광산업도 보십시오. 관광산업이라는 게 나가는 사람 줄이는 게 관광산업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관광 자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누가 우리를 가이드합니까? 한국 분들이 아니면, 그죠? 그런 분들이 가이드를 하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여행사들은 주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다닌다. 왜? 우리가 원하는 여행 스케줄, 우리가 원하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면 좀 우습고, 거짓말이 될 테고, 전혀 아주 조금 극소수입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그럼 미국 사람은 한국에 와서 우리 개념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창경원, 덕수궁, 경복궁이 아니고 남대문 시장을 더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동대문 시장을 더 보고 싶을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가서 분당에 아파트가 쫙 들어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시고 아주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분들